당신의 마음을 조심히 켜는 곳, 마음원입니다. 서울대 심리학과가 60대 이상의 어르신 2,300명을 대상으로 자기 의사 표현과 정신 건강의 관계를 10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73% 높았고 치매 발병률도 41% 높았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병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평생 참으며 살아온 우리에게 이 숫자는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착하게 살려고 애쓰고 말 한마디 아껴가며 관계를 지키려 했는데 그게 오히려 우리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는데 결과가 이렇다는 것이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고 합니다. 이 호르몬이 뇌의 해마를 손상시키고 결국 우울증과 치매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참는 것이 건강을 해치고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같은 연구에서 자기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는 사람들을 따로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의 평균 수명이 5.3년 더 길었고 삶의 만족도는 무려 62% 높았습니다. 말 한마디의 차이가 인생을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의사 표현을 못한 채 살아왔을까요? 성격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참는 게 미덕이고 말을 아끼는 게 어른답다고 배웠습니다. 그 가르침을 충실히 따랐을 뿐입니다.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시대를 살아온 분들 중에서도 유독 건강하고 편안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식들과도 편하고 친구들과도 자연스럽고 늘 건강하고 얼굴에 웃음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특별해서일까요? 궁금했던 연구팀이 그 사람들을 따로 인터뷰를 진행했고 그들에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문장만 기억하면 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70대에 말하는 습관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2년 안에 건강 지표가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 인생의 결정권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대전에 사는 68세 최영숙 씨는 1년째 매주 수요일마다 동네 여성회관에서 서예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붓글씨를 쓰는 그 시간이 최영숙 씨에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아들 내외가 집에 왔습니다. 저녁을 먹다가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요일마다 복지관 가시잖아요. 근데 제가 다니는 운동센터 스케줄이 목요일에서 수요일로 이번 한 달만 바뀌어서요. 수요일 한 번만 저희 둘째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서예는 집에서도 하실 수 있잖아요.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엄마, 고작 한 달인데 손주 봐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 서예는 나중에 다시 다니시면 되잖아. 최영숙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소 같으면 알겠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최영숙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야. 서예는 엄마한테 중요한 시간이거든.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이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그런 말씀을 다 하시네. 최영숙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인생은 엄마가 정하는 거야. 손주를 사랑하지만 내 소중한 시간까지 포기할 수는 없어. 며느리가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네. 알겠어요, 어머니. 저희가 다른 방법 찾아볼게요. 그날 밤 최영숙 씨는 처음으로 떳떳했습니다.
내 삶을 지켰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행동심리학과 연구팀이 55세 이상 성인 1680명을 대상으로 5년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게는 타인의 요청을 최대한 수용하라고 안내했고, 두 번째 그룹에게는 자신의 결정권을 명확히 표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5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신의 결정권을 표현한 그룹이 스트레스 수치가 48% 낮았고, 가족관계 만족도는 오히려 39% 높게 나타났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상대방의 반응이었습니다. 명확하게 의사를 밝힌 사람들의 가족과 친구들은 더 편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1%에 달했습니다. 연구를 이끈 사라 베넷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애매한 동의보다 명확한 거절을 더 신뢰합니다. 상대가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면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 말의 본질은 거절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라는 문장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 영역과 상대 영역의 경계를 정하는 겁니다. 이 나이가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무엇이 편한지, 무엇이 부담스러운지, 어떤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몸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판단을 남에게 맡깁니다. 왜일까요? 미안해서입니다. 나쁜 사람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자식한테 서운한 부모, 친구들한테 이기적인 사람이 될까봐 겁이 납니다. 하지만 자기 결정을 계속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점점 투명해집니다. 내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진짜 우리를 알 수 없게 됩니다. 프랑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 자유란 선택할 수 있는 힘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지, 무엇을 하지 않을지 결정하는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잃는 겁니다.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라는 한 문장은 바로 그 자유를 지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처음 꺼낼 때는 떨립니다. 손에 땀이 나고 목소리가 떨립니다.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두렵습니다. 하지만 막상 말하고 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관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상대방도 비로소 진짜 당신을 만나게 되고 그 솔직함 속에서 서로가 편안해집니다. 이 나이에 가장 필요한 건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짧은 거절이 관계를 오래 살립니다. 광주 광산구에 사는 71세 박동철 씨는 평생 친구들 사이에서 의리 있는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누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40년 지기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철아, 미안한데 급하게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다음 달까지만. 사업 자금이 좀 모자라서. 박동철 씨는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작년에도 그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었는데 아직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요즘 박동철 씨 자신도 병원비 때문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친구가 서운해할 것 같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래, 얼마 필요해? 라고 물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박동철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네. 그건 지금은 어렵겠어. 나도 요즘 형편이 좋지 않아서 말이야. 전화기 너머로 친구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아, 그래. 알았어. 미안하다. 괜한 부탁했네. 그리고 박동철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작년에 빌려준 건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미안하다. 다음 달에 꼭 줄게. 전화를 끊은 박동철 씨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관계가 나빠지지도 않았고
무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구도 박동철 씨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사회심리학과 연구팀이 60세 이상 성인 2,150명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부탁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무조건 거절하세요 라고 지시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상황을 설명하며 거절하세요 라고 안내했습니다. 마지막 그룹에게는 지금은 어렵다고 표현하세요 라고 지시했습니다. 6개월 후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지금은 어렵다고 표현한 그룹이 관계 만족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무려 46%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 그룹의 스트레스 수치는 38% 낮았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제니퍼 크로커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어렵다는 표현은 영구적 거절이 아닙니다. 현재 상황을 존중하면서도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이것이 관계를 부드럽게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이 말의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안 됩니다가 아니라 지금은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완전히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지금은 열기 어렵다고 정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이 나이가 되면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압니다.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몸이 알려줍니다. 경제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한계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나약해 보일까봐 두렵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될까봐 겁이 납니다. 하지만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무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만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엔 약속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독일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안다. 한계를 아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아는 것이야말로 진짜 어른의 모습입니다. 그건 지금은 어렵겠습니다 라는 한 문장은 바로 그 지혜를 담은 말입니다. 이 말을 처음 꺼낼 때는 죄책감이 듭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닌가 싶습니다. 상대가 실망할까봐 걱정됩니다. 하지만 막상 말하고 나면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상대방이 이해합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합니다. 애매하게 글쎄 라고 하는 것보다 지금은 어렵다고 분명히 말하는 게 서로에게 편합니다. 이 나이에 가장 필요한 건 모든 걸 다 해주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족일수록 이 말이 필요합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66세 이정숙 씨는 올해 칠순을 맞았습니다. 딸이 석 달 전부터 생일잔치 준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칠순인데 호텔에서 크게 해야죠. 친척들 다 불러서 제대로 해드리고 싶어요. 이정숙 씨는 사실 부담스러웠습니다. 큰 잔치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가족끼리 밥 먹는 게 더 편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너무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 차마 말을 못했습니다. 딸은 날마다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한복은 무슨 색이 좋을까요? 사진작가도 따로 섭외했어요. 이정숙 씨는 듣기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다 일주일 전 딸이 또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영상도 만들고 있어요. 엄마 어릴 때 사진 좀 보내주세요. 이정숙 씨는 그때 용기를 냈습니다. 딸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엄마는 그냥 너희랑 조용히 밥 한 끼 먹는 게 더 좋겠어. 전화기 너머로 딸이 당황했습니다. 엄마, 칠순인데요? 이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제일 좋은 선물은 내가 편한 거야. 너 준비하느라 힘들잖아.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딸이 잠시 조용하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부담되긴 했어요. 그럼 우리 집에서 가족들만 모여서 편하게 할까요? 이정숙 씨는
그제야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딸도 편해 보였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55세 이상 성인 1890명을 대상으로 3년간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가족 간의 과한 배려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지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과한 배려를 받은 그룹이 심리적 부담감이 무려 54% 높았고 관계 만족도는 32% 낮았습니다. 반대로 적당한 선을 제시한 그룹은 서로에게 편안함을 느꼈고 관계 만족도가 41% 높았습니다. 연구를 이끈 제임스 그로스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과한 배려는 받는 사람에게 빚진 기분을 줍니다. 적당한 선을 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배려입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서로를 편하게 만듭니다. 이 말의 핵심은 적당함입니다.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적당한 선을 긋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는 말은 상대의 호의를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에게 부담 없는 선을 제안하는 겁니다. 이 나이가 되면 우리는 과함이 무엇인지 압니다. 과한 음식, 과한 선물, 과한 관심이 오히려 부담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말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상대의 마음을 거절하는 것 같아서입니다. 고마운 마음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과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만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상대도 나중에는 힘들어집니다. 영국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적당함을 아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지혜다. 너무 많은 것도 너무 적은 것도 아닌 딱 맞는 것을 아는 게 지혜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만큼, 상대가 줄 수 있는 만큼 그 균형을 맞추는 게 진짜 관계입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한 문장은 바로 그 균형을 잡는 말입니다. 이 말을 처음 꺼낼 때는 미안합니다. 상대의 호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막상 말하고 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상대방이 오히려 편해합니다. 과한 것을 줄이는 게 서로에게 편한 겁니다. 이 나이에 가장 필요한 건 모든 걸 다 받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적당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한마디입니다. 다르다고 말하는 용기가 곧 품위입니다. 전주에 사는 69세 한명자 씨는 30년 지기 친구 5명과 매달 한 번씩 만납니다. 지난해 8월 친구들이 모여 가을 여행지를 정했습니다.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번엔 설악산 가자. 단풍 구경하고 온천도 하고.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지, 좋아. 그런데 한명자 씨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산에 갔었고 무릎이 안 좋아서 등산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따라갔을 겁니다. 다들 가자는데 혼자 다른 말하기가 어색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명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내 생각은 좀 다른데. 잔잔한 가을 바다가 보고 싶어. 산은 작년에도 갔잖아. 친구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한명자 씨는 괜한 말을 했나 싶어서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 사실 나도 바다가 좋긴 해. 다른 사람들은 어때? 다른 친구가 거들었습니다. 나도 사실 등산은 좀 힘들었어. 바다도 괜찮을 것 같은데. 결국 친구들은 투표를 했고 바다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한 친구가 한명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명자야, 내가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웠어. 우리도 사실 눈치만 보고 있었거든. 한명자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다른 생각을 말하는 게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게 아니구나. 호주 멜버른 대학교 사회심리학과 연구팀이 60세 이상 성인 2,420명을 대상으로 4년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다수 의견에 동의하세요 라고 지시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세요 라고 안내했습니다. 4년 후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그룹이 관계 만족도가 43% 높았고, 자존감 수치는 무려 51% 높게 나타났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상대방의 반응이었습니다. 다른 의견을 표현한 사람들의 친구와 가족들은 그 사람을 더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8%였습니다. 연구를 이끈 닉 하슬렘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동의하는 사람보다 자기 생각을 가진 사람을 더 존중합니다. 다른 의견을 말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이 말의 핵심은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들 맞다고 할 때 나만 아니라고 말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건 제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라는 말은 상대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을 존중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우리는 우리만의 생각이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쌓인 경험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말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튀는 게 싫어서입니다. 분위기 깨는 사람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을 계속 숨기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없어지고 남의 생각만 남습니다. 그리고 관계는 점점 피상적으로 변합니다. 미국 철학자 랠프 waldo 에머슨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 말라. 천재란 자기 생각을 믿는 사람이다. 천재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내가 평생 살아온 경험이 쌓여 만들어진 생각을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건 제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라는 한 문장은 바로 그 존중을 담은 말입니다. 이 말을 처음 꺼낼 때는 떨립니다. 혼자만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걱정됩니다. 하지만 막상 말하고 나면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아, 그런 생각도 있구나 하고 진지하게 듣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 존중하게 됩니다. 항상 고개만 끄덕이는 사람보다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이 더 신뢰받습니다. 이 나이에 가장 필요한 건 모두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 나이에 꼭 해야 할 말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만 기억해도 관계는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이 말들을 하지 못하고 계속 참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 폭발합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던 말들이 튀어나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가 바로 그 말입니다. 이 말들은 화가 나서 꺼내게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관계에서 항상 손해를 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쌓아온 관계가 무너지는 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셨다가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말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랜 시간의 배려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한마디입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72세 조순희 씨는 며느리와 1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동안 조순희 씨는 말 한마디 없이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일을 대충 해도 참았고, 손주들 돌보는 일을 혼자 도맡아 해도 참았습니다. 명절에 친정 가겠다고 해도 그래, 다녀와 라고 했습니다. 조순희 씨는 착한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폭발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며느리가 또 주말에 모임에 간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친구들 모임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애들은 어머니가 봐주실 수 있으시죠? 조순희 씨는 그 순간 참았던 모든 게 올라왔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데 이번 주말은 내가 쉬고 싶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깜짝 놀라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조순희 씨를 피했고 아들도 어색해했습니다.
조순희 씨는 후회했습니다. 10년 동안 참은 게 그 한마디로 다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미국 UCLA 심리학과 연구팀이 55세 이상 성인 1950명을 대상으로 감정 표현과 관계 변화를 8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연구팀은 특히 참았던 것을 한꺼번에 표출하는 경우를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다는 표현을 사용한 그룹이 관계 회복률이 불과 23%에 그쳤습니다. 반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즉시 표현한 그룹은 관계 회복률이 78%였습니다. 연구를 이끈 매슈 리버먼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참았다는 말은 상대에게 빚을 지웠다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은 감사보다 죄책감을 느낍니다. 죄책감은 관계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 말의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10년 동안 참은 걸 한순간에 쏟아내면 상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때는 말 안 했어? 라는 생각만 듭니다. 그리고 죄책감과 동시에 억울함도 느낍니다. 그럼 그동안 다 거짓이었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참았다는 말은 상대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변화인데 결과는 단절입니다. 이 나이에 우리가 참는 이유는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참았다고 말하는 순간 그 관계는 오히려 무너집니다. 왜일까요? 참았다는 말 속에는 원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그 원망을 느낍니다. 그리고 멀어집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침묵한 것을 남에게 책임지우지 마라. 참은 건 내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를 상대에게 떠넘기면 안 됩니다. 참았으면 그냥 참은 걸로 끝내든지 아니면 그때그때 말했어야 합니다. 나중에 내가 참았다고 말하는 건 상대를 공격하는 겁니다. 이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정말 참기 힘들면 그 순간에 말하십시오. 그건 지금은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그때그때 말하면 됩니다. 참았다가 나중에 폭발하지 마십시오. 10년, 20년 참은 게 한마디로 무너집니다. 이 나이에 가장 필요한 건 참았던 걸 쏟아내는 용기가 아닙니다. 그때그때 말하는 지혜입니다. 관계는 참는 게 아니라 표현하며 지켜가는 겁니다. 이 한마디 말이 당신이 평생 쌓아온 관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충고가 아니라 공격으로 들리는 말입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는 70세 김태수 씨는 모든 걸 혼자 결정하는 아내와 45년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김태수 씨는 아내의 성격을 그냥 받아들이고 따랐습니다. 싸우기 싫었고 아내가 알아서 하니까 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아내의 지시가 더 많아졌습니다. 청소 좀 해, 설거지 좀 해, 거기 앉아 있지 말고 움직여. 김태수 씨는 점점 답답했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폭발했습니다. 아내가 또 뭐라고 하는데 김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는 좀 바뀌어야지. 45년 동안 당신 하고 싶은 대로만 했잖아. 이제 내 말도 좀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아내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그럼 당신은 45년 동안 불만이었다는 거야? 김태수 씨는 말했습니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바뀌면 안 되냐고.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45년 동안 괜찮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바뀌라고. 당신이나 바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 말을 안 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어색했습니다. 김태수 씨는 좀 더 참고 말하지 말 걸 그랬다는 후회를 했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60세 이상 부부 1680쌍을 대상으로 5년간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부부간 갈등 상황에서 어떤 표현이 관계를 악화시키는지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바뀌어야 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상대방의 방어 반응이 89% 증가했고 관계 만족도는 무려 47% 감소했습니다. 반면 나는 이렇게 느낀다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경우 상대방의 수용도가 64% 높았고 관계 개선율도 56%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구를 이끈 제시카 트레이시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바뀌라는 말은 상대를 공격합니다. 당신이 문제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사람은 공격받으면 변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굳어집니다. 이 말의 문제는 책임을 떠넘긴다는 겁니다. 당신이 바뀌면 우리 관계가 좋아질 거야. 라는 식입니다. 하지만 관계는 혼자 바꾸는 게 아닙니다. 둘이 함께 바꾸는 겁니다. 한쪽이 변화를 요구하면 다른 쪽은 반발합니다. 왜 나만 바뀌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괜찮다고 하다가 갑자기 바뀌라고 하면 상대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럼 그동안은 다 거짓말이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이가 되면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수십 년 쌓인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바뀌어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움츠러듭니다. 변화는 요구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타인을 바꾸려는 자는 먼저 자신을 바꿔야 한다. 상대를 바꾸려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상대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건 관계를 고치는 게 아니라 관계를 깨는 겁니다. 이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정말 상대가 변화했으면 좋겠다면 요구하지 마십시오. 대신 내 감정을 말하십시오. 당신이 이렇게 하면 나는 속상해. 나는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말하십시오. 상대를 공격하지 말고 내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사람은 공격받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이해받으면 변합니다. 이 나이에 가장 필요한 건 상대를 바꾸는 힘이 아닙니다. 함께 달라지는 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진심이 불평이 되어버리는 한마디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67세 이경숙 씨는 3남매 중 장녀입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10년째 이경숙 씨가 주로 돌보고 있습니다. 병원도 모셔가고 약도 챙기고 주말마다 찾아뵙습니다. 동생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명절에만 얼굴을 비춥니다. 이경숙 씨는 섭섭했지만 참았습니다. 장녀니까 딸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추석 모임 자리에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큰애는 자주 오는데 둘째, 셋째는 바빠서 못 오네. 둘째 동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가까이 사니까 자주 가는 거죠. 저는 서울이라 멀잖아요. 이경숙 씨는 그 순간 폭발했습니다. 왜 항상 당연하다는 듯 나만 그래야 해? 나도 바빠. 가까이 산다고 다 해야 돼?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동생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경숙 씨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명절 분위기를 망쳤고 어머니를 울렸습니다. 동생들과는 한 달째 연락이 없습니다. 이경숙 씨는 도대체 내가 거기서 왜 그랬을까 하는 자책을 했습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55세 이상 성인 2280명을 대상으로 가족 내 갈등 표현을 6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연구팀은 특히 희생을 강조하는 표현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왜 항상 나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그룹이 가족관계 만족도가 58% 감소했고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지지도 역시 43% 감소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후의 변화였습니다. 이런 표현을 들은 가족 구성원들은 오히려 더 멀어졌고 도움 요청 빈도가 67% 줄어들었습니다.
연구를 이끈 댄 메가담스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희생을 강조하는 말은 상대에게 죄책감을 줍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행동 변화를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피를 만듭니다. 사람들은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을 피합니다. 이 말의 문제는 피해자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나는 희생했는데 너희는 안 했다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하지만 희생을 강조하는 순간 그 희생은 빛을 잃습니다. 진짜 희생은 조용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그런데 나만 왜 해? 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희생이 아니라 거래가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희도 해야지 라는 요구가 됩니다. 이 나이에 우리는 많은 걸 해왔습니다. 자식 키우고 부모 모시고 집안 돌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입에 담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가족들은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럼 안 해도 되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인정인데 결과는 단절입니다. 중국 사상가 노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물은 다투지 않기 때문에 허물이 없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조용히 자기 역할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물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했는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압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을 때 더 존중받습니다. 이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정말 불공평하다고 느낀다면 다르게 말하십시오. 나는 요즘 힘들어서 도움이 필요해. 이번 주말은 내가 갈 수 있을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청하십시오. 왜 나만? 이라고 따지지 말고 이렇게 해줄 수 있어? 라고 부탁하십시오. 사람들은 비난받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가장 필요한 건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짐을 나누는 지혜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나이에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화가 나서 불쑥 나온 말이지만 관계를 회복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4가지 문장을 기억하고 뒤에서 말씀드린 3가지 문장은 피하면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말을 바꾸는 건 기술이 아닙니다.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참으며 살아온 이유는 착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깨질까봐, 나쁜 사람이 될까봐, 혼자 남겨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삼키고, 내 감정을 숨기고, 내 생각을 접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배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진짜 관계는 참는다고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서로의 진심을 나눌 때 단단해진다는 걸요. 내가 없는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역할일 뿐이라는 걸요. 이 나이가 되면 우리는 많은 걸 잃습니다. 건강도, 체력도, 시간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나까지 잃으면 안 됩니다. 나를 지키는 마지막 방법이 바로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말하고, 원하지 않는 걸 거절하고,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 나이에 이제 와서 뭘 바꿔? 그냥 이대로 사는 거지.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말을 바꾸는 건 상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나답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답게 사는 모습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애매하게 참는 사람보다 솔직한 사람이 더 신뢰받습니다. 내일부터라도 작은 것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것 중 한 문장만이라도 용기 내서 말해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겁니다. 이 나이에 가장 중요한 건 많이 아는 게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겁니다. 많이 베푸는 게 아닙니다. 나를 존중하는 겁니다.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당신의 남은 시간이 참는 시간이 아니라 당당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온이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편안하시길 바랍니다.